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네. 주말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금요일 숙제 건너뛰고, 네, 월요일 숙제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금요일, 예, 갭으로 마감을 했고, 네, 위에 막힌 종가와 고가가 똑같은 거 맞죠? 네. 근데 오늘 갭으로 또 좀 출발했다가, 네, 오늘은 도지 캔들을 만들었네요. 네. 스피가, 네. 그냥 미쳤다. 그래서 결국 주봉으로 봤을 때 일단 5위평 S 패턴 양상을 만들었고 S 패턴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첫 번째 다음 주봉 캔들인데 이번 주 상한선 밖으로 뛰쳐나가면 완전히 뭐 완벽한 5위평 S 패턴이고요. 못 빠져나가면 이제 저항이겠죠. 여기 상한선이 그다음에 월봉은 상한선 패턴 이게 상한선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제 전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고는 이번 달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으로 작용할지 저항으로 작용해서 내려오면 한 3,300 뭐 한 3,300 한 3, 4, 50 정도 하고 이게 너무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첫 번째 저항 구간이잖아요. 사실은 첫 번째 저항 구간이라서. 저항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주봉은 뭐 완벽하게 5위평 S 패턴의 그림을 그렸고 일봉은 횡보하다가 일단은 솟구쳤습니다. 솟구쳤고 지난주 숙제하다가 구름대 높은 꼭지점 정도에 제가 그거 놓고 금요일을 건너뛰었는데 오늘 보니까 네, 딱 여기 네, 여기죠. 네, 딱 여기까지 지금 걸렸어요. 그래서 내일하고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겠고 3,400을 돌파했습니다. 엄청난 속도입니다. 네.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칸 더 올라갈지 그러니까 한 칸 더 올라가 버리면 이제 심심찮게 4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4천. 4천은 우리가 가본 적이 지금 3,400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인데 연단이거든요. 네. 4천도 가본 적이 3천 3,500도 가본 적이 없는데 네. 3,500부터 일단은 달성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는 무조건 사수해야 된다. 3,300 시작이 3,275니까 3,300 정도는 지켜주고 계속 네, 가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종합주가지수 올라가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 있을 수는 있겠다. 네, 내려간다에 배팅한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싫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볼린저 밴드는 벌어졌습니다. 벌어졌고 벌어지면 네, 닫을 때까지 일단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 살짝 닫히려고 하는 중이고 예전에 이렇게 올라갈 때 십자 캔들 한번 그린 적 있죠. 그러고도 계속 올라갔죠. 여기도 그런 그림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한번 지켜보죠. 이 당시에도 여기가 보면 6월 10일이죠. 6월 10일로 한번 가볼까요? 6월 10일로 가보면 이 보조지표 스토캐스틱이 지금 과열 구간에 들어왔어요. 과열 구간에 들어왔고 뭐 이런데 뭐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막 하면서 아마 숙제했을 것 같고요. 이미 확 뛰어넘었죠. 여기 살짝 이제 네, 쭉 내려가다가 살짝 네, 다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11일 네, 더 올라가 버리죠. 여기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때 보니까 13일 정도까지 봐도 네, 유지가 되고 음봉 하나 크게 떨어지면서 또 5위평 이탈은 안 해요. 5위평은. 그래서 여기 살짝 이제 완만해지는 구간 나왔지만 그 다음 주 20일까지 보면 다시 이제 말려 올라가죠. 이 얘네들 상승 때문에 이제 하한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생하고 얘네들 계속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조금만 갔다가 바로 내리꽂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그런 구조로 갔었습니다. 6월 한 달 그렇게 갔었고요. 7월 한 달도 네, 침체 구간으로 전혀 내려올 생각 없이 과열 구간을
과열 구간의 경계만 75포인트 뭐 정도를 경계선 삼아서 계속 거의 뭐 10일 이동 평균선은 지지받다시피 하면서 이제 올라갔었던 한 달이었죠. 7월 달. 그리고 8월 말까지 보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지만 침체 구간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횡보를, 박스권 횡보를 하고, 네. 지금 오늘까지 보면 다시 상승하면서 다시 과열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과열 구간으로 들어온 이 부분이 지난 6월 달에 이 과열 구간에 이 한 달여 정도, 한 달여 정도 될까요? 6월 달에서부터 네, 한 달 정도 네, 유지가 될런지. 그러면 월봉으로 6월 달이 요거잖아요. 요 장대 양봉이잖아요. 요 장대 양봉이 한 13포인트 정도짜리인데 지금 6포인트니까 네, 뭐 한 6포인트 요거보다 요거 사이즈만큼 더 이때보다는 좀 사이즈가 좀 작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죠.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종합지 주가 지수는 이랬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뭐 잘 올라갔습니다. 코스닥이 852포인트인가요? 네. 900포인트를 향해서 가는데 코스닥은 1000이 본전입니다. 코스닥은 1000이 본전입니다. 1000. 연봉에 제가 1000 부근에 자선을 꺼놨네. 1000이 본전입니다. 1000에다가 예전에 한번 조정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이 본전이다. 1000까지는 가줘야 된다. 네. 뭐 바이오 쪽 기댈 수밖에 없겠죠. 코스닥은. 아니면 이제 뭐 IPO 대형주들 상장 좀 해서 걔네들이 네, 상장 끝발로 좀 밀어 올리든지 뭐 그런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늘 숫자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한 종목이 코스피에서는 좀 더 많았고 코스닥에서는 하락한 종목이 오히려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은 한 18조 정도 나왔고 코스닥에서는 한 12조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보자. 오늘 마감을 한 거를 지금 찾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핸드폰이 데이터가 안 터지냐. 네. 네, 코스피가 18조 정도 나왔고, 네, 맞네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11조 네,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뭐 완전히 못한 건 아니고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거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외국인만 코스피 순매수 있었고요. 지금 이제 미국 시장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87원 또 조금 내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렇게 숫자들 러프하게 살펴보고요. 자, 오늘 검색된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검색된 종목이 많겠죠? 네. 주권 검색,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검색 결과 70억 기준으로 만나보겠습니다. 70억 기준이고요. 총 37개 종목입니다. 종목 많네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진 종목들이, 상한가 3개나 있었어요, 오늘. 그렇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매매를 못해가지고. 요즘 제가 매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이 HTS를 그래서 그냥 숙제로만 지금 그냥 꾸준히 네 저도 뭐 나름대로 감각이라도 좀 잃지 않으려고 숙제로라도 이렇게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숙제조차 못하는 날도 있긴 하지만 좀 뭐 개인적 사정들이 좀 있어서 HTS 오늘도 못 봤는데 종목 개수도 좀 많고 물론 뭐 개수만 많았지 뭐 이런 오션 플랜트 같은 이런 종목들은 뭐 전혀 쓸모없는 종목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한 종목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매매를 하고 이렇게 많은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 왠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제가 아예 못한 날이 또 좀 많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왕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뭐 네, 뭐 제 나름대로 눈치 안 보고 한 한두 시간 이상 정도는 네, 좀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뭐 한 종목 정도라도 네, 매매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오늘 같은 날은 나쁘진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씩 볼게요. 진짜 나쁘지 않았던 종목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첫 번째, 농심홀딩스입니다. 농심홀딩스는 네, NXT 종목은 아니라서 첫봉에서부터 올라가고요. 우리 검색된 시점에 3분 70억 검색된 시점에 전일 고가를 돌파한 뒤 조정받는 음봉에서 70억 이상 검색이 됐어요. 그리고 조정 3개 받고 네 번째가 돌파는 못하고 피봇 2차 장세에 걸렸는데 그 다음 캔들에 거래대금 좀 들어오면서 이제 상승을 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에 못 올라가니까 상한선 패턴은 아닌데 다섯 번째 올라가면서 크게 올라가니까 요거는 S 패턴 가장 빨리 시작하는 S 패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거래대금 쭉 들어올 때 이렇게 밀어 올릴 때 바로 뭐 피봇 2차 장선 돌파할 때가 아니더라도 쭉 밀어 올릴 때 어느 정도 느낌이 왔다 싶으면 뭐 들어갔었다면 네 어느 정도 익절은 하고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네요. 그래서 여기는 5위평 S 패턴으로 매매가 가능했을 것 같고요. 상한선까지는 못 간 것 같고 바로 상한선이란다. 상한가까지는 못 갔을 것 같고 상한가 근접했다가 쭉 빠졌다가 네. 5위평 S 패턴의 첫 돌파 자리를 지켜주죠. 지켜주면서 상한가를 들어갔다. 그래서 눌림으로 매매를 어, 조정 구간에서 눌림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네. 첫 번째 돌파 지금 제 입장에서 5위평 S 패턴의 돌파 자리죠. 이 자리를 네, 이렇게 완벽하게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이 자리들을 뭐 파악을 하시고 네, 재차 반등 그래서 뭐 여기죠. 여기까지 정도 해서 뭐 중간에 매도하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매매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결과론적입니다만은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뭐 손절 라인 정해놓고 뭐 하시는 거야 뭐 돌파든 눌림이든 다 똑같은 거니까 아니다 싶으면 이제 손절 나가는 거고 결과론적으로는 다 좋았을 것 같네요. 농심홀딩스 오늘 거래대금 1300억이고요. 홀딩스잖아요. 농심홀딩스 농심이 아니고 농심홀딩스인데 아마 그 대주주 그거 아닐까요? 아니네. 네. 아 이거네요. 신라면 캐대헌 불기둥이네요. 캐대헌. 네. 홀딩스라서 저는 대주주 그거 50억이었나? 네.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네. 뭐 여러 가지들이 있네요. 농심보다 높은 상승 여력이 있다. 뭐 등등등등. 그런 것들이 내부적인 요인이 좀 더 있었네요. 저평가 뭐 저것저것 PBR 0.2배 다른 홀딩스는 없네요. 네. 개별적인 이슈고 네, 캐대헌 이건 뭐 네, 어디든 붙으면 다 인기 제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다. 5위평 S 패턴이고요. 5 패턴 나온 종목이고 다음 한라캐스트는 네, 상한가 들어갔을 때 100억 이상 터지면서 올라갔네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22평 데드크로스 패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2평 데드 크로스. 그죠? 쭉쭉 3분 30억 기준으로 이 종목을 모니터링하고 계셨다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코롱 모빌리티는 검색되고 두 번째 캔들에서 3분 70억 검색에 등장을 했으나 그냥 바로 거의 상한가 근접이라 이거는 5패턴 매매하게 요 S패턴처럼 올라가지만 짧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지금 얘는 3일 연속 상한가네요. 와, 얘는 왜 올라갔대? 코롱의 완전 자회사 편입을 앞두고 편입 이슈가 있나 봅니다. 유통 비율이 적네요. 공개 매수 이야기 있고 뭐 그런 이슈가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한라캐스트랑 코롱 모빌리티는 3분 70억 기준인 저의 입장에서는 아마 검색이 되었다 하더라도 패턴 가능성 종목에서는 배제가 됐을 것 같고요. 프로티나입니다. 프로티나 9시 24분에 검색이 되었고 이게 일봉으로 놓고 보면 여기가 몸통상 여기가 저항이죠. 고점이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약간 5평 S 패턴은 아닌데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넷이 네 번째가 뭐 근접해서 이렇게 올라가주는 S 패턴 농심홀딩스의 분봉처럼 보여줬다라면 모르겠는데 일단 얘는 강하게 좀 솟았고요. 그 일봉상 저항 구간이 여기죠. 거기를 돌파를 하면서 일단 올랐고 5평 S 패턴 아니고 22평 터치 패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한선 밖으로 안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페이크 같고 약간 질질 패턴처럼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거래대금이 영 시원찮죠. 조금씩 들어오면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풀려버렸습니다. 이거는 5패턴의 어떤 거래대금까지 감안한 모습으로 본다라면 5패턴의 모습을 조금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그렇지만 또 상승을 해준 조금 어려운 종목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데요. 얘는 오늘 왜 올랐을까? 얘는 뭐 오버행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의 오버행이니까요. 대주주가 주가 올려놓고 좀 파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JP 모건 엑시트 이야기도 나오고 지난주 이야기죠. 9월 11일이면 그런데 오늘 올랐다. 독특한 종목이네요. 다음 이거 5패턴으로 넣지는 않을게요. 파미셀입니다. 파미셀은 오후에 검색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참 기준 잡기가 참 애매한데 요렇게 그래도 22평 터치로 여기 돌파해주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잘 올라가 주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질질이로 한번 터트리고 올라가고 요건 좀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이거는 뭐 여기 들어갔다 치더라도 급하게 익절을 하든 본전을 치기를 하든 손절을 하든 하고 마감이 되었을 것 같네요. 그래서 3분 70억 기준으로는 재돌파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그래서 3분 30억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20터치나 질질이 정도는 뭐 오케이. 그래서 조금 우리랑 좀 안 맞았다.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다음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은 요거는 NXT 종목이었나 보네요. 캔들이 좀 더 많죠. 오후 2시께 검색이 되었고 갑자기 거래대금이 터집니다. 그리고 조정받고 딱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 정말 대박이네요. 5위평 S 패턴으로 제대로 올라가 준 종목입니다. 코스닥 150 종목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정규장 종료 때까지만 매매를 했다 손 치더라도
수익은 높았을 것 같습니다. 테크윙. 좋았네요. 테크윙이 거래대금 쫙 몰려있고, 조정 쫙 받고 쫙 몰려있고, 52평S 패턴. 농심 홀딩스보다 테크윙이 훨씬 더 영양가 있어 보입니다. 네. HBM 검사 장비를 삼성전자에 이어서 하이닉스에도 통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다른 기사는 마이크론만 남았다. 테크윙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성능 평가를 통과를 했대요. 그래서 마이크론까지 퀄리티 테스트 통과한다면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JCBM 이슈는 어쨌든 계속 따라붙고 있으니까, 네. HBM 전용 검사 장비가 통과되었다고 하는 건 이 회사 입장에서도 네, 아주 좋은 소식이겠네요. 그래서 테크윙 괜찮은 것 같네. 오늘 네, 오후에 다음은 휴림 로봇입니다. 휴림 로봇 여기 오늘 여기를 일봉상 네, 앞에 전고를 오늘 살짝 넘겼는데요. 자, 오전 9시 음봉으로 시작해서 전일 고가 지지받고 올라가면서 다시 조정받고 22평에서 모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네, 살짝 넘겼다가 조정 다시 받았다가 근데 22평 터치 패턴을 돌파로 했던 그 자리를 깼다가 22평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올려주네요. 그러면서 올라가 주는 좀 어려운 질질 패턴의 형태. 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어디를 우리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기가 좋아 보이긴 하죠. 근데 앞에 고점이 좀 있고 이때 거래대금도 많이 좀 나온 상태고 그럼 저항 받을 것 같다. 아씨 안 가나? 이거 떨어지는데 야 이거 손절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넘기는 거 보고 지지받는 거 보고 다시 올리는 여기 그때 거래대금들이 좀 들어온다. 네. 그 정도? 네, 어렵다 그죠?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인내해야 되고 많이 기다려야 되고 많이 갈팡질팡해야 되고 그런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를 5패턴의 자리로 잡을까요? 돌파로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돌파 이후 지지 네 재돌파 그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근데 그럼 패턴은 무슨 패턴? 22평 터치 패턴은 아니고 또 22평 터치 패턴인데 또 아니고 그죠? 그럼 22평 터치 패턴 두 개로 해서 올라가는 이런 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데 한 번씩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뭐라고 불러야 좋을까 궁금하네요. 보통 뭐 W 이걸 W라고 하기도 하겠죠. 네. 어디로 볼까? 거래대금으로 보면 분명히 여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여기 분명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거래대금상으로 보면. 근데 여기 들어갔을 때 이렇게 자꾸 안 가고 주춤한다라고 하면 예, 나오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22평 터치니까 홀딩을 했다. 그러면 손절이거든요. 근데 22평을 이탈하지 않고 가니까 그냥 손절 안 하고 홀딩을 했을까? 손절 라인을 어디로 잡았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손절 라인 보통 여기 잡을 것 같은데 밑에 20 바로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빠져버리면 네, 손절을 보통 가면 여기를 잡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지켜주고 올라간 데는 여기거든요. 보니까. 근데 이걸 이 상황에서 여기 돌파하면 지켜주고
재돌파하면 내가 올라갈게. 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진짜 이거 몇 개를 한 시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요거는, 네. 한번 생각해 볼 종목으로 그냥 남겨두겠습니다. 제닉스 로보, 뭐야 이거? 틱스입니다. 제닉스 로보틱스는, 네. 비포 마켓에서 거래대금 좀 들어왔고, 네. 전일 고가 부근에 저항받으면서 비포 마켓에서 버티다가 정규장 들어가서 크게 빼고, 네. 상한선 패턴으로 크게 올랐죠.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오이평 S 패턴으로 오르긴 했지만 상한선을 못 넘겼어요. 상한선을 뚫고 나가줘야 되는데 못 뚫고 나가줘서 여기 오이평 S 패턴으로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멈춘다는 거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닉스 로보틱스는 네, 정규장 상한선 패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웠을 것 같네. 저한테는요. 네, 유니셈 없고요. 이제 없는 것 같아. 이제 그 밑에 종목들은 5패턴 안 나올 것 같은데 로보도 없죠. 그 다음에 심텍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LNC 바이오는 지금 경고 종목이고요. 이런 거는 없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코칩은 상한선 패턴 네, 검색된 이후에 상한선 패턴 그냥 이건 쭉 여기 상한선 패턴 하셔도 될 것 같네. 하셔도 됐을 것 같네. 코칩은 상한선 패턴. 이수 페타시스는 전일 고가 위에서 재돌파인데 이건 전일 고가 아래에서 재돌파였죠. 검색은 전일 고가 아래에서. 그래서 전날 고가는 좀 넘겨줘야겠다. 그래서 고가 위에서는 재돌파가 없었습니다. 삼성물산 상한선 패턴인데요. 네, 상한선 패턴으로 가겠습니다. 삼성물산은 왜 들어왔을까? 세계적 수준의 동물원 에버랜드 AZA 인증. 네, 뭐 국제 인증 관련인 것 같아요. 개별 이슈인 것 같고요. 다음 HPSP 반도체 쪽 종목이죠. 얘도 네, 재돌파는 없었습니다. 네. 코닉 오토메이션도 재돌파 없었고요. 그 다음에 HJ 중공업도 전일 고가 위에서 그냥 저항받았습니다. 경고 종목이네요. TLB도 없고요. 그 다음에 SK는 짧게 이렇게 뭐 상한선 패턴 짧게 좀 들어왔는데 이것도 뭐 낮은 자리는 아닌데 낮은 자리란다. 등락률이 이 정도면 뭐 이거 해도 됐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었다면. 네. 그다음에 TLB 봤죠 아까. 네, 봤고 PS 일렉트로닉스 없고 로보티즈 없고요. 유진 로봇이 많네요. 산일전기, 대덕전자 다 없습니다. 사이닉 솔루션도 없고요. 한화 시스템 방산인데 정규장 캔들에서 피봇 2차 장선 돌파하고 크게 빠졌다가 네, 이렇게 네. 하나 둘셋 넷에 올라가 이게 상한선 패턴인가? 하나 둘셋 넷에 돌파를 하니까 상한선 패턴인데 거래대금은 여기서부터 들어오네요. 그죠? 상한선 패턴. 이거 갑자기 이렇게 치면 네, 그쵸. 싫은데 싫어요. 이건 진짜 이거만 쳐다보고 있었어야 됐을 것 같네요. 장대 양봉 하나 뽑고 위아래 꼬리 이렇게 뾰족뾰족 달리면서 요렇게 요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작은 몸통 사이즈 다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종가가 0.18, 0.18, 0.18 그죠?
이게 뭘까?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진짜. 뭔가 관리하는 듯한 느낌인데, 그러고 쭉 빼버리고, 크게 하나 빼버리고, 그러고 다시 올리고. 거래원. 외국인 기준인가?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첫 봉비에서는 22평 터치로 올라갔는데, 여기는 뭐 상한선 패턴 정도로 하겠습니다. 등락률 뭐 보면 이것도 한 1, 2% 정도 되니까 한 2%는 되겠네요. 그다음 레인보우 6 이것도 로봇이죠. 오늘 로봇이 좀 많네요. 삼성전자, 신한지주,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오늘 음봉이네요. SK하이닉스가 최고죠. 네, 얘 지금 최고입니다. 주봉으로도 고점 갱신했고요. SK하이닉스 네, 지수 상승의 견인 역할을 했고, 삼성전자도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오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면 되겠네. 네. 그 다음에 현대 로템도 일단 쭉 검색됐다가 빠지는, 알테오젠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고, 클로봇, 네, SK오션플랜트다. 특별한 네, 상승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오늘 로봇들이 좀 많았네요. 자, 그래서 오늘 농심홀딩스, 테크윙, 제닉스, 로보틱스, 코칩, SK. 그래서 제닉스 로보틱스랑 코칩이랑 SK, 한화 시스템은 모두가 다 비슷한 형태의 네, 가파른 상한선 패턴으로 바바박 진짜 급등할 때 집중했다가 올라타야 되는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테크윙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거래대금. 그래서 거래대금 많이 들어오고 검색되고 뭐 어떤 이거가 지금 검색되는 시간이 2시잖아요. 2시에 특징주가 있었을까? 없어요. 특징주 기사는 3시에 떴거든요. 다 올라갈 때쯤 이때. 그래서 이미 이때쯤 뭔가 있어 것 같은데 2시에 네 요거네 요거. 요 특징주는 안 붙었는데 뭔가 기사는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캐치했다라면 오이평 S 패턴으로 잘 네 매매했을 것 같습니다. 매매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했어야 하는 종목이네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타이틀 종목은 테크윙으로 가겠습니다. 상한가를 간 농심홀딩스, 캐대헌 네, 이슈를 가진 농심홀딩스도 이뻐 보이는데 저는 테크윙으로 타이틀을 한번 잡을게요. 얘는 HBM 퀄리티 장비 테스트도 통과했다고 하니까 3사 네, 마이크론까지 하면 그 파운드리 네, 저기 뭐지 대만에 TSMC 제외하고 이제 3개 업체잖아요. 얘네들 TSMC에 납품까지 하면 대박이겠는데. 오이평 S 패턴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 전체적으로 특징 상한가 및 급등 종목, 아마 로봇 종목들이 좀 더 많아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코롱 모빌리티 그룹은 오늘 검색도 됐고 상한가도 갔습니다. 공개 매수. 네. 농심홀딩스는 지주사 테마 상승. 네, 이게 아마 그 대주주랑 상법 개정 뭐 이런 것들 관련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농심홀딩스가 저평가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 아까 봤고, 그다음에 지주사 할인 축소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라캐스트 로봇, 그다음에 TPC도 로봇입니다. 정부에서 로봇 규제를 정비하겠다.
고 하네요. 그러면은 한라캐스트 제닉스 로보틱스를 찍어 놓고 특징주에 그런 기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대통령실이 신산업 발목 잡던 규제를 일괄 정비를 하는데 그 중에 로봇 관련된 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산업 현장입니다. 산업 현장의 로봇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하네요. 네. 이날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에서 로봇 및 자율주행 등 신산업 규제 개선을 논의한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대변인은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는 오늘 이제 1회였죠. 오늘 첫 번째 1차. 네, 1차. 이 회의는 신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설됐다라고 하고요. 자율주행 시범 운영을 위한 실증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첫 꼭지는 자율주행이었네요. 근데 오늘 자율주행은 안 움직였어요. 이게 내일 자율주행이 움직일라나? 어쨌든 그리고 산업 현장에 로봇 도입을 늘리기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정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기사 가지고는 오늘 로봇들이 다 움직인 것 같아요. 자, 한라캐스트, TPC, 그 다음에 TPC 글로벌, 그 다음에 이건 다른 거고요. 그다음 테크윙은 개별 이슈입니다. 네, 이거는 테크윙에다가 메모로 좀 남겨줘야겠죠. 네, 인텔에도 예전에 납품한 적이 있었나 보네요. 효림 로봇, 네, 로봇. 그 다음에 후성은, 네, 한택 지분, 가치 부각. 그 다음에 CG트로닉스는 이거, SK 하이닉스 실적. 그 다음에 제닉스 로보틱스는 아까 정부 로봇 규제. 그 다음에 AU 브랜즈는 목표 초과 달성. G2G 바이오는 비만. 효림 에이텍은 효림 로봇하고 관련이 있나 봐요. 그다음에 모델 솔루션은 이것도 로봇인 것 같고요. 나노 실리칸 첨단 소재는 신사업, 로보스타도 마찬가지 로봇이고요. KBI 메탈은 미국 사업 추진. 그다음에 HLB 이노베이션은 반도체 관련주 상승속 자회사. 근데 이게 이제 HLB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약 쪽 그룹인 것 같은데. 네. 그런 내부적인 이슈 있는 것 같고, LTC는 반도체도, 네. 지금, 하이닉스도, 고점 갱신했고 해서 좀, 네. 같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울 소재 과학은 양자 컴퓨팅, 그 다음에 베노 TNR, 네, 로봇, 율호는 그린 수소, 현대 GF홀딩스는 네, 여기 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할 거다. 그래서 지주사 테마가 상승했다. 심텍 홀딩스는 홀딩스죠. 네. 그리고 심텍, 예. 그다음에 JS 링크는 히토류, SM 코어는 로봇, HD 현대는 지주사, 케어제는 건기식, 코아시아는 반도체, 아이비전웍스는 테슬라, 인벤티지랩은 개별 이슈 바이오고요. 이삭 엔지니어링은 로봇, 테스 반도체, FST, 네, 하이닉스 실적, 유니셈, 네, 삼성전자 투자, 로보로보는 로봇, 한솔 아이웍스도 네, 반도체, 심텍 반도체, 메카로 반도체들이 이제 좀 뒤에 있네요. LNC 바이오는 네, 중국 법인 매출.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관통은 딱 두 가지 키워드인 것 같아요. 로봇, 반도체. 반도체는 뭐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있고 뭐 HBM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기사에서 자율주행이 있었죠. 자율주행 종목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한라캐스트가 이게 자율주행으로 오늘 그러면 친 건가요? 네.
근데 얘는 로봇이기도 한데 이게 자율주행에도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SO, 그다음에 유니트론, 시총 높은 거 유진 로봇, 자율주행에 유진 로봇도 있어요. 퓨런티어, 별로 안 좋다. 퀄리터스 반도체, 엣지 파운드리, 하인디지털, 라이콩. 얘네들은 마탱이 간 거는 텔레칩스, 모트렉스. 거래가 거의 없네요. 얘네들은. 칩스 앤 미디어, 드림텍, 스마트 레이더. 별로 움직임이 없었네요. 자율주행은. 라이다 없네요. 네, 일단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가 간 게 있었나? 없었네요. 한가 간 거 없으니까 오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홀딩스 5위평 S패턴, 테크윙 5위평 S패턴, 제닉 로보틱스 상한선 패턴, 코칩 상한선 패턴. 네. 근데 이제 이게 첫 상한선 패턴 자리를 지켜준다고 해서 오늘 바로 올라가진 않네요. 그죠? 약간 농심홀딩스처럼 이건 운이 좋았던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뭐 첫 돌파 자리를 지킨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SK 한화 시스템,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딱히 연구 자료가 공부한 게 없어서 뭐라고 같이 네, 나눔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숙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숙제 끝날 때 뭐 드릴 말씀 있었나? 네, 없어요. 네, 남은 저녁 시간 포근하게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숙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월요일날 숙제를 마치면서 내일 화요일은 제가 늦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내일은 늦어도 제가 한번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네, 내일 늦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